2017년 대한민국과 중국의 외교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던 그 순간,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반도 땅에 배치되자마자 베이징은 즉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잔인한 경제적 무기인 한알령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중국 전역에 뻗어있던 대한민국의 거대 유통공룡 롯데마트가 무자비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안방극장을 점령했던 K드라마는 흔적도 없이 멸종되었으며 14억 중국 대륙에는 거센 반한 감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이 서슬퍼런 청산의 BST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사라지기를 거부한 기묘한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엄한 온라인 검문소를 비웃듯 통과했고, 대륙의 수많은 가정집, 주방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침투했으며, 결국에는 중국인들의 혀와 위장을 통제하며 미각으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짜릿한 반전으로 기록된 대한민국 라면의 미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유통망을 빼앗긴 채 수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눈물을 머금으며 짐을 싸야 했던 롯데와 오리온 같은 네로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현지 소비자들의 차가운 불매운동 앞에 무릎을 꿇은 초라한 철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농심 신라면을 필두로 한 한국 라면의 붉은 패키지들이 중국 대형마트 매대와 온라인 장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집요한 압박도, 관영 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불매 선동도, 이 얇은 비닐봉지에 담긴 매운맛의 생명력을 꺾지 못하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논제는 한국 라면이 거둔 이 압도적인 승리가 결코 한류 열풍에 편승한 일시적인 행운이나 현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흔해 빠진 현지화 전략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라면은 글로벌 경영학의 교과서적인 공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잔인하고도 대담한 역발상 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유약한 길을 택하는 대신 그 까다로운 14억의 식문화를 오직 한국 고유의 매운맛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으로 길들이고 마침내 자신들의 규칙에 적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를 점쳤던 그 가시밭길 위에서 오직 뚝심과 고집 하나로 대륙을 중독시킨 한국 라면의 진짜 생존 법칙은 바로 이 타협 없는 독종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가지는 존재감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전체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라면의 양은 약 1000억 개를 상회하는데, 이 중 무려 40%에 육박하는 400억 개의 라면을 중국 혼자서 전부 삼켜버립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를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으로 직관적으로 치환해보면 더욱 소름 돋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누군가가 라면 봉지 10개를 뜯고 있다면 그중 4개는 반드시 중국인의 입속으로 가차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소비량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거대한 정맥과도 같습니다. 초고속 열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상하이 홍차오역의 대합실부터 잠들지 않는 첨단 IT 도시 선전의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문명의 혜택이 겨우 닿는 대륙 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라면은 중국인들의 삶과 노동을 지탱하는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이자 대체 불가능한 식문화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현지라면 시장은 이름만 들어도 대륙을 뒤흔드는 토착 공룡 브랜드인 캉스프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의 괴물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의 모세혈관까지 뻗어있는 공포스러운 물류 네트워크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이들의 라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격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매일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수천 년간 길들여진 특유의 기름진 우육면 맛과 향신료 배합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대륙 소비자들의 입맛을 100%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로컬 브랜드가 난립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외국의 평범한 라면 기업들이 발을 붙인다는 것은 애초에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이 본격적으로 대륙에 상륙하기 전 수많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이 거대한 시장의 단맛을 보기 위해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라면이라는 인스턴트 음식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라면의 종주국, 일본의 니신 식품조차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컬 브랜드의 완벽한 하위 호환에 머무르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춘답시고 라면 특유의 개성을 죽이고 밍밍한 맛을 내거나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저가형 제품으로 승부를 보려 했던 외국 기업들은 예외 없이 캉스푸와 통일의 거대한 물류망과 가격 압박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을 무기로 중국 수입 라면 시장의 맹주로 군림했던 대만과 홍콩의 브랜드들 역시 프리미엄과 저가 시장, 그 어디에도 확실하게 안착하지 못하는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인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대륙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퇴출당하며 중국 시장은 그야말로 외부 브랜드의 거대한 무덤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인 1996년에 중국 대륙은 지금의 화려한 초고층 빌딩 숲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에 돛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의 기초 체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인구가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버텨내던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대륙의 소비자들에게 음식의 가치란 미각적 즐거움이나 세련된 미식 경험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열량을 얻는 가성비의 칼로리 채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던 라면들 역시 한 봉지에 고작 몇 위안, 우리 돈으로 몇백 원 수준의 초저가형 제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라면들은 닭고기나 소고기 기름을 베이스로 하여 맵지 않고 밍밍하거나 다소 느끼한 국물이 특징이었으며 품질보다는 오직 노동자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간편한 구황식품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브랜드의 개성이나 위생 상태를 따지기보다 한 끼를 가장 저렴하게 때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 이 척박한 땅에 대한민국 라면의 자존심인 농심이 대담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96년 9월, 농심은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떠오르던 상하이의 대규모 현대식 라면 공장을 전격 준공하며 대륙 정복을 위한 거대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당시 글로벌 경영학의 모든 교과서와 내로라 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취하라고 입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국가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국민들이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과 식문화의 제품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극적인 고춧가루의 매운맛보다는 산초의 얼얼한 맛이나 기름진 감칠맛을 선호했고, 특히 한국식의 얼큰하고 화끈한 국물은 낯설어하며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신라면 특유의 땀이 뻘뻘 나는 얼큰한 매운맛과 눈이 시려울 정도로 붉은 국물의 강렬함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팔리던 오리지널 레시피 그대로 중국 대륙에 들이밀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전문가들이 무모한 자살 행위라며 혀를 찼던 이 천재적 고집의 이면에는 지독하리만치 냉철한 경제심리학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농심이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용해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밍밍하고 기름진 라면을 출시했다면 당장은 거부감 없이 조금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농심의 제품은 이미 시장을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던 캉스푸나 통일 같은 현지 공룡 기업들의 수많은 저가형 라면 중 하나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묻혔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바에는 차라리 중국인들의 미각 체계에 존재하지 않던 오리지널 한국식 매운맛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 확실한 각인을 남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현지 로컬 라면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각적 충격을 선사해야만 했습니다. 캉스푸가 주지 못하는 깊은 해물과 소고기 베이스의 얼큰함, 혀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중독적인 매운맛이야말로 중국인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구매하게 만들 유일한 차별점이었던 것입니다. 농심은 이 독창적인 매운맛을 바탕으로 저가 제품들이 판치는 중국 시장에서 철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신라면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격식 있는 공간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고급 요리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얇고 부실했던 현지 라면의 비닐 포장과 달리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강렬하고 세련된 붉은색과 검은색의 패키지를 도입해 시각적 압도감을 주었습니다. 제조 공정 역시 국가가 보증하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위생 기준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당시 짝퉁과 불량식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비싸지만 안전한 식품,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지만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고급 라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프리미엄 포지셔닝 덕분에 신라면은 대륙의 고급 대형마트 중심부 매대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었고, 중국의 중산층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면 요리로 대접받으며 대륙 정복의 단단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농심은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심장과 뇌를 정조준하는 고도의 마케팅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대한 도발은 대륙의 역사와 문화를 교묘하게 파고든 카피라이팅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만리장성에 가보지 않으면 진정한 사나이, 호환가 아니다라는 유서 깊은 격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농심은 이 문구를 천재적으로 비틀어 이 매운맛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사나이가 아니다 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화끈한 신라면을 먹는 행위 자체를 대륙 남성들의 자존심 및 강인함과 결부시키는 교묘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이제 신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대담함과 한계를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담력의 시험대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 마케팅은 특히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중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도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농심은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9년부터 개최한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대중적인 축구나 농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때 농심은 왜 정적인 바둑을 선택했을까요? 한중일 최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 대회의 스폰서로 참여한 것은 신라면의 가치를 지적이고 우아한 프리미엄 반열로 올리는 완벽한 사다리였습니다. 이 바둑대회는 마케팅 비용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국 안방극장의 심장부를 무료로 점령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매일 저녁 대륙의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숨을 죽이고 자국 기사의 승리를 응원하며 바둑판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마다 화면 중앙에 떡하니 배치된 빨간색 신라면 로고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프라임타임에 광고 폭탄을 투하해도 얻기 힘든 고도의 집중도와 브랜드 신뢰가 바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바둑의 진지함과 고결함이 신라면이라는 브랜드에 고스란히 이식되면서 대륙 소비자들의 뇌리에는 신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아니라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한국 라면의 대륙 정복기 뒤에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정치적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 정부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한령이라 불리는 무자비한 경제적 참수가 대륙 전역을 덮쳤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희생양이 된 것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괘씸죄에 걸린 유통공룡 롯데마트였습니다. 수조 원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롯데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대륙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는 한국의 한자만 들어가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배척하는 광기 어린 국수주의와 혐한 정서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지옥 같은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승승장구하던 농심을 비롯한 한국 라면 업계도 이 시린 칼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글로벌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서서히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서슬퍼런 행정명령과 공권력의 압박도 14억 대륙 소비자들의 본능적인 미각과 혀끝의 중독성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프라인 마트에서 대놓고 한국 라면을 구매하기가 눈치 보이고 두려워진 중국 소비자들은 영리하게 스마트폰을 켜고 온라인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타오바오와 티몰 같은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남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럽게 신라면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인간의 인지구조와 심리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펜대 하나로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고 거대한 유통 매장의 셔터를 강제로 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수십 년간 혀와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본능적인 미각의 중독성을 법령한 줄로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관영 매체를 통해 오늘부터 한국 라면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세뇌한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신라면 특유의 짜릿하고 얼큰한 국물에 대한 신체적 갈망을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한번 중독된 매운맛의 중독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시퍼런 정치적 억압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즐겼습니다. 국가적 불매운동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대륙의 침샘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라면의 맛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중국 현지의 중소유통상들과 골목길 소매점주들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로컬 도매상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간판에서 한국 라면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매장 깊숙한 창고나 카운터 밑에 물건을 숨겨두고 단골 손님들에게만 은밀하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형 유통망이 막히자 한국 라면은 오히려 중국 소매시장의 지하세계에서 단단한 시세를 형성하며 마치 블랙골드처럼 거래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법보다 강한 유통업자들의 생존 본능과 정부보다 무서운 소비자들의 미각적 탐닉이 결합하면서 한국 라면은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를 끈질기게 버텨내고 마침내 대륙의 땅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박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암흑 같았던 사드 보복의 터널을 통과한 한국 라면 앞에 마침내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지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거대한 도약대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대륙의 이동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수억 명의 인구가 집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유례없는 고립의 시기 동안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간편식을 넘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무기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리던 중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자극제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 라면 특유의 얼큰하고 화끈한 매운맛은 고립된 대륙인들의 뇌에 강렬한 도파민을 분사하는 봉쇄의 답답함을 날려버릴 최고의 위로이자 사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형 소비의 흐름 위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초강력 문화 소프트 파워인 K컬처의 핵폭탄급 가속도가 더해지며 시장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며 오스카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열풍은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극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짜장라면과 매운 국물라면을 섞어 그 위에 고급 한우를 얹어 먹는 이 기묘한 레시피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급적 격차를 단 한 그릇의 면 요리로 풍자하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켜고 짜파구리 조리법을 인증하는 것이 대륙의 거대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에 대한 폭발적인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글로벌 탑클래스 K-팝 아이돌들이 일상에서 한국의 매운 라면을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는 먹방 영상들이 더해지면서 대륙의 젊은 세대인 젠진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유행에 극도로 민감하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한국 라면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놀이이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일종의 문화적 반항이자 스트리트 감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구축해놓은 혐한 정서나 사드 보복이라는 차가운 지리멸치적 정치 장벽을 젊은 세대들이 문화적 연대와 미각적 쾌감을 통해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위기를 끈질기게 버텨낸 뚝심은 결국 글로벌 문화의 파도를 타고 대륙 젊은이들의 입맛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는 완벽한 화려한 부활을 완성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라면의 연간 글로벌 수출액이 역사상 최초로 15억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기록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무려 21.8%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이자 가벼운 비닐봉지에 담긴 식품 하나로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더욱 흥미롭고도 짜릿한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위대한 대기록을 견인한 1등 공신이자 세계에서 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사간 부동의 VIP 고객이 다름 아닌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한국 기업들을 치졸하게 내쫓았던 그 오만한 대륙이
정작 대한민국 라면 앞에서는 자존심을 꺾고 가장 열렬하게 지갑을 여는 거대한 큰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 기업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유통망을 영리하게 다변화하며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라면을 전 세계가 소비하는 진정한 글로벌 문화 권력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영리한 출구 전략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작고 평범한 라면 한 봉지가 대륙을 뒤흔들며 증명해낸 이 장엄한 드라마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뼈아프고도 묵직한 교환을 던져줍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과 비슷해지려 노력하고 다수의 눈치를 보며 안전한 길만을 찾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 흔적도 없이 도태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입니다. 만약 농심이 30년 전 대륙의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밍밍하고 평범한 맛으로 타협했다면 오늘날의 위대한 성공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들이 가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가시밭길을 자처하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이고 거친 매운맛이라는 뿌리를 끝까지 지켜냈기에 그 어떤 무지막지한 정치적 파탄과 청산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전문가가 비웃었던 무모한 고집과 장인 정신이 결합하여 마침내 14억 대륙의 미각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는 위대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대형마트의 라면 코너 앞에 서서 단돈 1,000원 남짓한 대한민국 라면 한 봉지를 카트에 담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손에 쥔 그 작은 비닐봉지는 과거 초강대국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꺾이지 않는 독종 정신으로 살아남아 끝내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의 입맛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위대한 경제적 실체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붉고 강렬한 패키지는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넘어선 인생의 거대한 진리를 웅장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독창적인 정체성이 타협 없이 강력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 스스로 변화하게 된다는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